돈 안 드는 건강비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건강비법이라는 제목으로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7가지 핵심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건강하게 늙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병원에 자주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확실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수명이 훨씬 더 깁니다. 예를 들어 70세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6년 정도 더 사시겠구나라고 생각하죠. 평균 수명 76세에서 70을 빼면 6년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계산입니다. 70세까지 살아계신 분은 이미 어린 시절의 각종 위험을 무사히 넘긴 분이에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70세 남성에게 남아있는 평균 수명은 무려 13년입니다. 83세까지 사신다는 뜻이에요. 여성은 더 놀라워요. 지금 우리나라 여성 평균 수명이 83세인데 70세 여성분은 평균 90세 가까이까지 사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긴 인생을 건강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건강식 계명입니다. 혈관 건강 체크 포인트 5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혈관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는 4가지 지표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혈압. 정상 기준 14,090 이하. 이상적 목표 12,080 이하. 여러분의 혈압이 12,080 아래라면 혈압에 관한 한 수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혈당. 당뇨 기준 126 이상. 이상적 목표 100 미만. 세 번째, 맥박수. 이상적 목표 분당 70회 이하. 여러분의 심장이 천천히 뛸수록 좋습니다. 네 번째, HDL 콜레스테롤. 이상적 목표 60 이상. 이것만은 높을수록 좋아요. 다다익선입니다. 혈압, 혈당, 맥박은 낮을수록 좋고 HDL 콜레스테롤만 높을수록 좋다. 이 4가지 수치를 6개월마다, 1년마다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혈관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제일 계명, 맑은 공기를 마시자. 자, 이제 건강식 계명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에는 엄청 신경을 쓰세요.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을까? 어떤 음식이 나쁠까? 음식에 조금만 뭐가 묻어도 안 드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의학적으로는 공기가 음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음식은 입으로 들어와서 식도, 위장, 소장, 대장을 거쳐 항문으로 나갑니다. 물론 일부 영양소는 흡수되지만 대부분의 음식물은 우리 몸을 관통하는 가느다란 튜브를 지나갈 뿐이에요. 하지만 공기는 어떤가요? 숨을 쉬는 순간 바로 우리 혈액과 섞입니다. 바로 우리 몸의 일부가 되죠.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음식에 까다로운 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10분간 매연을 마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이건 완전한 넌센스예요. 맑은 공기를 마시는 방법들. 등산을 하세요. 한국은 정말 등산에 관해서는 천혜의 조건을 가진 나라예요. 세계 어떤 나라에도 대도시 주변 차로 30분 거리에 이렇게 많은 산들이 있는 나라는 없어요. 한국인들이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일도 엄청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도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등산 때문입니다. 창문을 자주 여세요.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실내 공기가 바깥 공기보다 오염이 더 심합니다. 먼지가 들어온다고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실내에 먼지가 더 많아요. 특히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중요해요. 뇌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수학 성적이 낮은 이유 중 하나도 생리로 인한 빈혈 때문이에요. 혈액 중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자주 열어
맑은 공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화분을 기르세요. 공기청정기 필요 없습니다. 화분 한 개가 성인 한 사람이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만들어내요. 볕이 잘 드는 베란다에 화분을 많이 놓으세요. 길을 걸을 때의 작은 팁. 길을 걸을 때는 자동차의 정면을 마주보고 걸으세요. 자동차 뒤쪽을 따라 걸으면 배기가스를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오염물질이 퍼져가는 시간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요. 1m 떨어져 있을 때와 2m 떨어져 있을 때 거리로는 2배 차이지만 오염물질 농도는 4배나 차이 납니다. 맑은 공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제2계명 물을 많이 마시자. 두 번째 계명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들.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피가 끈적끈적해지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면 피가 묽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유해물질의 농도를 희석시킵니다. 어떤 나쁜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그 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것은 총량이 아니라 농도가 더 중요해요. 같은 양의 나쁜 물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물을 많이 마시면 농도가 희석되어서 해로운 작용이 훨씬 줄어듭니다. 피부와 점막 건강을 도와줍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침투를 막아줍니다. 체온 조절을 도와줍니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변비를 예방합니다. 현대인들의 문제점. 현대인들은 누구나 가벼운 탈수 증세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페인 음료 커피, 콜라를 많이 마십니다. 술을 많이 마십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서 물을 소변으로 빼내게 만듭니다. 올바른 물 마시기 방법. 적어도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드세요. 가장 중요한 건 능동적으로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마시세요. 직장이나 가정에 물컵을 비치하고 수시로 물을 따라 드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컨디션이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몸이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제3계명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자. 세 번째 수칙은 현재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인 칼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인 2명 중 1명이 하루 권장량에 못 미치는 칼슘을 섭취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칼슘이 왜 중요한가? 칼슘 부족 골다공증 뼈에 구멍이 송송 푸석푸석한 뼈. 그런데 왜 골다공증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김대중 전 대통령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 83세 때 폐렴으로 위독하신 적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워낙 고령이시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83세 남성에게 남아있는 평균 수명이 무려 8.3년이나 돼요. 거의 92세까지 사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위가 바로 뼈입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뼈처럼 잘 부러집니다. 모퉁이에 툭 부딪히기만 해도 뼈가 부러져요. 한번 부러지면 잘 낫지 않아요. 마른 빵가루처럼 산산조각이 나면서 몇 달이고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이게 비극인 이유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산책하고 여행하고 운동하고 여러 가지 레저 활동을 즐겨야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데 그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위가 바로 뼈이기 때문이에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우유 최고! 한국인에게 칼슘이 부족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우유를 안 마시기 때문. 우유 안의 칼슘이 위장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흡수됨. 멸치, 뱅어포, 뼈째 먹는 생선, 시금치, 무,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 골밀도가 낮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 고생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제4계명 오메가3를 섭취하자. 네 번째 계명은 생선, 정확히는 오메가3 지방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장수국 일본의 비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일본입니다. 한국인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3년이나 길어요.
국가 간 평균 수명 3년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사고로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가정해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2.4년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그만큼 3년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인종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기후 조건이 거의 다 비슷한데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그들이 생선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에스키모들의 건강한 비밀. 에스키모를 보세요. 1년 내내 땅이 얼어 있어서 몸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나 과일을 일절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비결이 뭘까요? 그들은 등 푸른 생선을 매일 잡아먹습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의 놀라운 효능. 학자들이 연구해보니 등 푸른 생선살에서 아주 특별한 형태의 기름이 발견됐어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미국 심장학회에서 유일하게 공인한 영양소예요.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해서 중풍이나 심장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할 수 있다고 공인받았습니다. 왜 혈관 질환이 가장 무서운 병일까?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질병이 대략 8,000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중풍이나 심장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암과 비교해 보세요. 암은 말기암이라도 환자가 바로 죽는 병이 아님. 지금은 의학이 발전해서 말기암 환자도 14년 제법 오래 연명 가능. 진통제로 아프지 않게도 해줄 수 있음. 몇 년 이상은 온전한 이성을 갖고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줌. 하지만 중풍과 심장병은 갑자기 옵니다. 유언 하나 남길 수 있는 여유를 안 줍니다. 결과가 처참합니다. 마이너스 반신불수, 사지마비, 식물인간. 가장 끔찍한 건 대부분 의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잠수종과 나비를 혹시 보셨나요? 프랑스 엘르 잡지 편집장이 뇌혈관이 터져서 코 아래부터 완전 마비가 된 실제 이야기예요. 의식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왼쪽 눈꺼풀만 깜빡할 수 있어서 그것으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요? 문제는 중풍이나 심장병 환자들 중에서 죽고 살 정도로 심한 분들은 우리 일반인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원 중환자실이나 집 골방에 갇혀 계시죠? 하지만 1년에 8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한국인 3명 중 1명꼴이에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청어 등 호두, 땅콩 등 견과류 들기름 참기름, 콩기름에는 없고 유독 들기름에만 많음. 올리브기름. 여러분,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그것이 건강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제5계명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자. 5번째 수칙은 단백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체가 튼튼해야 건강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하체를 튼튼하게 하려면 다리에 부하가 걸리는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반드시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이 왜 중요한가? 단백질은 우리 근육을 만드는 원료 물질이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위장에 궤양이 있어서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단백질 필요. 수술받아서 상처가 났을 때 단백질 필요. 감기에 걸렸을 때 단백질 필요.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항체가 단백질로 만들어짐. 고단백 식품 5가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기가 몸에 나쁘다는 건 잘못 알려진 상식. 기름진 고기갈비, 삼겹살가 나쁜 것이지 살코기는 필요함. 콩, 두부, 된장 식물성 단백질. 생선, 오메가3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풍부. 우유, 우리가 마시는 음료 중 유일하게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료. 콩 단백질은 불완전 단백질, 우유 단백질, 카세인은 완전 단백질. 계란, 흰자가 단백질의 보고. 중년 이후에는 노른자보다 흰자 위주로 드세요. 단백질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을 만드는 기본 재료니까요.
제6계명 치실을 생활화하자. 6번째 계명은 좀 엉뚱할 수 있는데 치실을 생활화하자는 것입니다. 인류가 앓고 있는 가장 흔한 병이 뭔지 아세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답은 감기가 아닙니다. 정답은 우리 입안에 생기는 잇몸 질환이에요. 10명 중 8명이 크고 작은 잇몸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입에서 냄새가 나죠. 조금 피곤하면 잇몸이 붓고 아프죠. 음식을 씹을 때 피가 묻어나오죠. 나중에는 이가 흔들리고 빠지죠. 충치 vs 잇몸 질환. 많은 분들이 치과 질환하면 충치를 떠올리는데 치과 의사들은 잇몸 질환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충치는 국소적입니다. 한두 개씩 썩음. 치료가 비교적 쉬워요. 갈아내고 떼우거나 씌우면 됨. 잇몸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가벼워요. 나중에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치아 전체가 다 빠집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틀니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잇몸 질환. 치실이 왜 중요한가? 치실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잇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어요. 40cm 정도 잘라서 손가락 사이에 걸고 치아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 위아래로 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익숙해지면 34분이면 치아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순서. 양치질. 2. 치실. 3. 맹물로 가글링. 한번 해보시면 양치질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나는 음식물 찌꺼기들이 치실에 묻어나와요. 칫솔이 닿지 않는 부위가 있다는 뜻이죠. 끼니마다 하기 힘들면 주무시기 전에 하루 한 번만이라도 하세요. 치아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7계명 하루 10,000보 이상 걷자. 7번째 계명은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라는 것입니다. 만보기를 하나 사세요. 그리고 한번 차고 걸어보세요. 아마 대부분 현대인들은 하루에 23,000보밖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몸에 남아있는 잉여 칼로리를 모조리 태워 없애려면 10,000보 정도 걷는 게 바람직해요. 거리로 따지면 하루에 78km, 시간으로는 2시간 정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1시간, 따로 시간 내서 1시간 걸으시면 가능합니다. 걷기의 특별한 효능. 걷기는 다른 운동과 다른 굉장히 중요한 효능이 있어요. 바로 우리 신경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리는 효능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경이 곤두서죠. 신경이 과민해지면 짜증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배탈, 설사, 변비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걷기 운동을 통해 위장병 또한 장기적으로 치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가지 정도로 돈 안 들이고 관리할 수 있는 건강 비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건강관리에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